네, 이어서 더 이슈입니다.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요. 과연 마녀의 심술이 있을지 이 부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3월과 6월, 9월, 12월 둘째 주 목요일을 마녀의 날이라고 부르죠. 오늘 마녀의 심술이 있을까라는 걱정 여전히 좀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적으로 증권가에서는 낙관적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 모두 다 매수 우위 포지션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전장이긴 합니다만은 오후장까지도 프로그램 매물 대규모 출회는 없을 거다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내일이 코스피 코스닥 사이즈 지수 정기 변경일과도 꼭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나타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들 함께 있는데요. 만기일의 흐름과 또 전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직까지는 좀 무난하게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만기의 핵심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NH랑 삼성, KB, 그다음에 대우증권 이 네 곳 시각을 좀 볼 겁니다. 먼저 NH인데요. 외국인의 롤오버 방향하고 규모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네요. 양호한 수급이고 포지션을 좀 쌓아놨던 주체들이 어떤 변화를 보일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특히나 외국인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요. 현재로서는 외국인 흐름을 보면 극단적으로 매도 롤오버를 선택하기보다는 소폭의 매수 롤오버가 유력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폭 매수 롤오버이니까요. 아주 세진 않아도 나쁜 시황은 아니겠다고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은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 쪽에서 보시면 뭐 현물이든 뭐 조금 최근에 꺾이긴 했습니다만 작년 말 대비로 보면 뭐 야간 선물 그다음에 주식 현물을 보면 야간 선물도 한 4만 개 넘게 매수라고 그러고요. 주간 선물만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현재 돌아가는 대체로 보면 프로그램 비차익으로 들어와서 주식 현물과 전체적인 야간 선물 흐름에서는 롱 쪽으로 많이 좀 잡아줬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 만기에는 3월물, 6월물 스프레드, 그러니까 6월물에서 3월물 뺀 가격의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일 걸로 봤는데요. 시장 가격이 지금 오늘 3월물, 6월물 스프레드가 0.85, 0.75 정도에 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삼성증권에서는 0.8 이상으로만 올라가 주면 매수 차익 신규로도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당일 스프레드 단가가 급락하게 되면 증권사, 금융투자 쪽 위주로 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매수 포지션 청산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라고 경고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그만큼 이제 선물 쪽 6월물 쪽이 얼마나 강한지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150 오늘 만기인데요. 150 선물 만기인데 역시나 시장 베이시스의 흐름에 주목하고요. 코스닥도 보면 외국인이 프로그램으로 코스닥 150 집중적으로 지금 12월 다닥부터는 매수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물도 누적으로는 포지션이 아주 롱이고요. 매수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롱 플레이, 그러니까 시장 베이스가 좀 세다면은 오히려 매수 차익 거래는 활발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는 코스닥 150 선물은 괴리율 플러스 0.04%, 그다음 베이시스는 0.6. 괴리율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플러스권이고 프로그램은 180억 정도 현재 코스닥 150 선물로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중심으로 매수 차익 유입 강도도 좀 강화될 수 있다는 부분 주목하자 하고요. KB증권 쪽에서는 비차익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이번에는 아마도 프로그램은 매수 우위일 것으로 좀 봤는데요. 현재의 괴리차에서는 차익 창고는 청산보다는 롤오버 할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비차익 쪽도 크게 변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 전체를 보면 매수 우위일 것으로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증권, 미래에셋 대우는 증권 쪽, 금융투자 쪽에 미니 선물이 잠재 순매도가 한 1조 3천억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종가지수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미래에셋 대우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다만 롤오버에 따라서 이제 매도 규모는 좀 줄 것이기 때문에 아주 큰 하락인지에 대해서는 좀 보자 하는 거고요. 대체로 3사, KB, 대우, 삼성은 좀 약간 낙관적인, 그리고 대우증권은
제가 좀 뭐 리포트를 해석해 보기로는 약간은 좀 조심해보자 이런 시각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래 세대와만 조금 다르고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만기가 좀 예상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사이즈 지수 변경일이 있어서 관심사도 많네요. 오늘 동시 만기일인데 이 부분도 주목하고 있네요. 예, 네. 일단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 관련해서는 이 얘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일단 대형주에 있다 중형주로 건너오는 뭐 LG노텍, 동서, 한샘, 그다음에 녹십자, 만도, 효성, HDC. 요거 주목하자는 얘기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 100으로 변경되면서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은 KMW, 오스코텍, 안트로젠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요. 그리고 아프리카 TV나 메지온, RFHIC, 카페24 이런 종목군들도 좀 관심 있게 보자고 합니다. 이쪽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게 될 코스닥 대형주 지수 관련해서 연기금에 아웃소싱 주고 있는 업체들이 그 운용사들이 벤치마크로 코스닥 대형주 지수를 쓸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그냥 뭐 이유도 없이 그냥 강한 흐름인데요. 이게 이제 연기금에서 아웃소싱 주었던 쪽들에서 운용사에서 벤치마크를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뭐 차바이오텍이나 넥슨GT, 그러니까 기존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50이나 KLX 300에 들어가 있지 않은 코스닥 대형주 중에서 나노스, 차바이오텍, 넥슨GT 좀 보자고 하는데요. 나노스는 조금 뭐 개인적으로 좀 애매해서 좀 뺐는데요. 차바이오텍하고 넥슨GT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 대형사들 특히 코스닥 위주로 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최근에 연기금 이슈라든지 수급 이슈로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들 이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코스피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코스닥 대형주 가운데서 그 밖에 또 이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보시면 뭐 포스코 캠텍이 이제 코스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포스코 캠텍 빠진 자리에 또 누군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캠텍은 코스피 200 관련돼서 또 편입 기대감이 있겠죠. 그런 수급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캠텍이 이전하고 나서 이제 전후로 포스코 캠텍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W게임즈 관련해서 이제 뭐 유닉스가 최근에 수혜를 보고 급등했던 것처럼 150으로 들어가서 그런 수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FTSE 3월 정기 변경은 이것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는데 실제로 이대로 해보신 분들 중에 종목을 잘 초이스하셨으면 상당한 수익이 2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아주 시장보다 또 큰 폭으로 수익을 챙기셨을 텐데요. 하림지주나 삼천당 제약은 매지원이랑 함께 사상 최고가 지금 가고 있고요. 뭐 신고가 52도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사상 최고가 뚫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매지온, 그리고 오스코텍 유한양행 폐암 치료제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역시 뭐 FTSE 이슈 편입 지수도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ST큐브라든지 레고캠바이오, 안트로젠, 대아TI, 대한광통신 이런 쪽들 편입 될 것이고요. 아까 제가 이제 코스닥 100 관련해서 대한광통신이 중형주에 있다가 대형주로 가고 뭐 이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ST큐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좀 겹쳐지는, 그러니까 이슈가 수급적으로 겹쳐지는 부분의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고요. 이 변경하고 나서도 D-한 20일, D 플러스 20일까지도 시세 흐름이 좋았다는 과거 경험치 보시면 FTSE 편입 끝났다고 해서 15일 날 기준으로 뭐 급락한다 이런 쪽보다는요. 이후에 수급들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길게 보시면 코스피 200 6월 정기 변경 예상치가 나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미 이 종목들도 정균 이사가 3월 초부터 계속해서 지금 업데이트를 해주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코스피 200이 6월 달에 변경될 때 들어올 만한 종목군들을 계속 뭐 이렇게 소팅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번 변경의 특징은 소비재 섹터가 좀 많이 들어올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번에 GICS 그 업종 분류에 따라 통신 서비스 섹터 쪽으로 좀 확장이 될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예상했던 것이 뭐 휠라코리아, 애경산업, 그다음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요게 이제 6월 정도면은 들어올 거다. 그 전에는 조금 더 이보다 좀 넓은 폭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뭐 날짜 다가오면서부터는 휠라코리아랑 애경산업이랑 신세계 인터내셔널 쪽으로만 좀 집중을 해서 보자고 하는데 사실 이 종목들이 시세가 신세계는
사상 최고가였고 신라코리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수급적인 이슈들도 있었다. 그리고 애경산업도 지금 흐름이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서 관심 있게 뭐 6월달 이후로도 그때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엄청 강한 종목들 많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수급 주세들의 포지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한번 좀 자세하게 볼까요? 네. 예, 지금 보시면 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지션대로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기 때문에요. 마치 이건 이제 테크니컬한 분석하고 유사합니다.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럴 거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가는 게 테크니컬인데요. 이대로 믿어서 하셔도 되지만 또 틀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포지션을 보시면 저번 직전 만기는 그대로 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이 포지션하고 만기가. 근데 보시면 외국인은 지금 현재 한 276 정도 되나요? 코스피 200 현물 지수가 276, 277 그 정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지금 보시면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아래쪽 그 표만 보시면 많이 올라가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많이 좀 올라가게 되면 뭐 285선까지 283선까지 그러니까 오늘보다 한 6포인트니까 위쪽으로 50포인트가 올라가면 손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보합 정도. 그리고 좀 오히려 떨어진다 그러면 이익이 나게 될 텐데요. 떨어지는 것도 역시 뭐 대략 러프하게 보면 한 코스피 기준으로 한 50에서 60포인트를 아래로 밀어야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요. 그럴 거 아니면 위아래로 50, 60 정도 움직일 거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외국인은 그냥 무난한 만기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입니다. 기관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현재 구간에서 위아래로 대략 한 50포인트 정도만 움직이면 그냥 그 정도. 현재 포지션 그대로 가면 그냥 뭐 보합 정도. 이거 페이오프를 봤을 때는. 그리고 위아래로 많이 밀어줘야 50에서 60을 밀어줘야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올려쳐줘야 손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관급 뺏어가려면 외국인이 50에서 60포인트를 위아래로 흔들어주면 기관은 지고 외국인은 이긴다. 이런 식으로 현재로서는 그러는데 둘 다 가만히 싸우지 않고 있으면 위아래로 50포인트 이상 안에서만 있으면 둘 다 그냥 조용하게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개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자산가들이 많아서요. 좀 크게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나 본데요. 개인은 뭐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는 아래로 빠지면 조금만 밀려나줘도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고요. 아래쪽으로.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 살짝 올라주면 그냥 보합 정도. 조금 많이 오르면 조금 손해. 그리고 많이 올라가면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현재로서는 뭐 기관은 대체로 항상 이렇게 좀 엎어서 숏을 쳐서 막아놨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위쪽으로 아래로 커지면 외국인과 개인은 좀 수급상으로는 이익을 내게 되는 구조라서 현재로서는 기관이 조금 밀리고요. 외국인하고 개인이 같은 어떤 이해관계도다 이런 거 봤을 때는 위로든 아래로든 많이 흔들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5, 60을 밀려면 상당한 돈이 한 8포인트 밀 때 한 1,500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50포인트를 밀려면은 8, 64니까 거의 한 68, 48, 1조 원 정도를 해야지 5, 60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수급이 장중에라도 또는 종가라도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좀 현재로서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움직인다면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위아래로 50포인트 이상을 움직여줘야 누군가가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많이 움직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무난할 거라고 증권가서도 예상을 해줬기 때문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앞서서도 좀 많이 주셨는데 만기 대응 전략 오늘 뭐 장비주가 거의 시장의 주도주급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작은 종목 하시는 분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파생 뭐 미니 선물이나 미니 옵션이나 코스닥 150 옵션 선물, 뭐 주가지수 개별 주식 선물 옵션에서 총 8가지가 오늘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선물이랑 뭐 미니 옵션이랑 다 포함해서 8가지가 만기인데 사실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증권사나 외국인이나 또 많이 하는 뭐 우리 우체국이나 뭐 이런 쪽들 연기금도 한다고는 하는데요. 어떻게 포지션을 짜놨는지를 아까 제가
총 3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데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을 전망하기도 좀 조심스러운데요. 항상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8개의 만기 수급이 움직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주 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의미 없는 이벤트인데 오늘은 파생 상품 많이 하시는 분들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파생하시는 분들은 애널리스트들 이야기에 좀 많이 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번 만기는 대체로 이제 시각들은 5월 달에 있을 중국 A주 MSCI 편입건을 한번 간을 보는 어느 정도 나올지에 대한 뭐 네. 그런 날 정도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리밸런싱 규모가 크다고 보는 쪽도 있어요. 뭐 작게는 뭐 4조, 5조, 많게는 10조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뭐 엊그제도 보니까 한경에 나가 있는 뉴욕 특파원이 뭐 지금 뉴욕에 있는 사람들 한국 주식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액티브 자금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에서 팔 거로 알고 있는데 누가 지금 한국 주식 사냐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시면 오늘 꼭 아니더라도 며칠만 보시면 5월 달에 있을 그 이벤트 5, 8, 10일에서 20%까지 중국이 확대되는 걸 나와요. 결국에는 중국 100% 편입 이렇게 좀 나와 있어서요. 이게 아시아 내에서는 한국 시황은 한국 주식 매력도 떨어진다라는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데 네. 좀 대형사들은 그렇고요. 그게 오늘 약간 어떤 전초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부분이 확실하게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네. 이걸 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액티브가 또 어떻게 받아칠지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는 오늘 뭐 역시나 기관하고 이쪽 수급을 봤을 때는 기관 수급이 지금 최근에 코스닥 IT에 많이 쏠려 있고요. 이쪽이 가장 셉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IT랑 제약바이오가 코스닥 시총 상위주 뭐 150이든 코스닥 100이든 다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또 곳간이 비어있다 이런 표현들 많이 쓰던데 많이 예전 2014 아니면 2017 아니면 작년 1월 4월 고점 대비로 많이 팔아놨다가 지금 못 채워놓은 종목군들 중에 제약바이오랑 IT가 많을 거란 말이죠. 그대로 보면 시총 그대로 보면 그래서 연기금이 만약에 액티브하게 그렇게 해서 올해 좀 주식에서 좀 해보겠다고 덤비면 코스닥 100이나 150 공략할 수밖에 없죠. 뭐 하겠습니까? 들어와서 연기금이 살 수 있는 게 한정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 수급이 강한데요. 오늘 이제 IT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국제 반도체 재료 장비 협회 세미 SEMI가 세계 펩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어제자로 냈더라고요. 3월 12일자로. 그래서 어제 일단 오후에 좀 확산됐었고 오늘 조금 더 이제 더 확산되면서 관련주들 흐름이 아주 강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점검해 드리면 메모리 쪽 침체로 올해 글로벌하게 이 장비 투자액이 펩 장비 투자액이 2018년 대비로 14% 줄 거다. 그런데 2020년에는 2019년 올해 대비로 27% 늘어날 거다. 그러면서 670억 달러로 최고치를 경신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 쪽이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주황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메모리인데요. 올해 상반기는 36% 급감, YOY로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35% 폭증, 그리고 내년 상반기는 26%, 그리고 하반기는 4%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지금 3월이니까 4월, 6월 달까지 보면 상반기에 아주 안 좋을 거고 7월부터는 이제 살아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변동이 되게 크네요. 네, 그렇죠. 네. 워낙에 지금 뭐 재고도 많고 해서 발주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수주가 구매가 좀 줄고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될 일이 없고 공장을 안 늘릴 것이기 때문에 장비 발주도 없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쭉 읽다 보니까 결국엔 뭐 그런 비슷한 얘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AI 쪽하고 IoT가 된다라는 거고요. 5G가 올해 깔리면 적어도 한 2, 3년 아무리 안 돼도 한 4, 5년 내로는 뭔가 좀 지금보다는 훨씬 달라진 세상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제도 우리가 뉴스에 뭐 SNS 업체들도 그랬지만 구글 전 세계 15억 명이 쓰고 있는 구글 지메일이 3시간 동안 먹통이 돼가지고 네, 네. 저도 이제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서버 문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뭐 바이러스 침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어떤 갖고 있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 쪽의 어떤 문제들이라고 그러면 결국엔 그쪽은 좀 더 보완되거나 확장돼야 되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AI랑 뭐 빅데이터, 딥러닝, 뭐 IoT 이런 거 하게 되면 항상 반도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요. 이쪽을 보고 있지 않나 싶고, 전장 관련해서는 뭐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 계속 된다고 하면 결국에 된다는 방향성은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이제 제가 좀 이걸 보고 나서 좀 의문이었던 거는 이 세미가 이런 얘기 했는데 어제 왜 뉴욕장에서는 조용했을까라는 궁금증은 있더라고요. 뉴욕장에서 반도체 이렇게 해서 좋아진다고 하면 글로벌 1등 증착 시가업체 AMAT가 많이 올랐어야 되는데 거의 안 올랐고, 시간에서도 뭐 그냥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고, 그다음에 랩리서치나 ASML도 별로 움직임은 없어요. 그래서 이 세미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는 제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오늘은 이 재료 하나 가지고 지금 뭐 테스라든지 뭐 원익 IPS, 그다음에 유진테크 같은 대체적으로 이제 전공정 쪽에 있는 좀 기술력이 확인된 글로벌하게 이런 쪽들의 시세 흐름이 좋은데요. 여기 하반기부터 장비 개선된다, 그리고 업황 돌아선다 얘기는 사실 좀 복합 반도체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하반기면 돌아선다 했었는데 이제 좀 조율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은 완전 안 좋거든요. 2분기 또는 3분기까지도 실적 전망은 아주 꼬꾸라져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재고가 많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고, 주가도 뭐 별로 썩 좋지는 않고 한데, 저 한 자료만 가지고 시세가 연속성을 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밸류에이션을 따지면서 뭐 주가 측면으로만 봐서 옛날에 뭐 어떤 종목이 10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면 너무 저렴하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고 밸류를 잘 고려하셔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장비 쪽은 우리 시장만 조금 강하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오버슈팅 감도 살짝 있긴 한데, 조금 더 미국장하고 연관돼서 종목들 흐름 봐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